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의 DJ 스보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완전히 좀 추세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많은 좀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주게 하는 차트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왜 급락을 했는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한 예상과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차트부터 좀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자, 차트 살펴보면서 이야기 좀 이어나가 볼 건데요.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에서 VAX 사업 부분을 이렇게 물적 분할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IPO 관련해서도 흥행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백신,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임대 이런 또 사업군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주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대상포진 백신을 또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거의 절반가량 또 확보하고 있는 어떤 눈에 띌 만한 실적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요번에 굉장히 상승세가 많았죠. 이렇게 상승세가 많았던 급등한 이유에는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GBP10이라는 게 국내 최초로 이제 임상 3상 승인을 좀 받아주면서 국내 첫 백신 상용화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직 사실 이 상승폭만큼 어떤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내 14개 기관, 그리고 동남아시아, 동유럽 쪽에서도 다양한 임상 계획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22년도 1분기에는 3상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에는 좀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노바백스 이야기도 좀 해드렸죠. 향후 가장 오래 사용될 코로나19 백신은 또 노바백스 백신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줬는데, 이건 또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해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이 좀 나왔어요. 하락이 나온 이유가 이제 추석 전에 공시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9월 15일 날 이제 기타 안내사항 안내 공시가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SK케미칼 3월 18일, 9월 17일 의무보유 해제일이 9월 18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9월 18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러면서 주식장이 다시 재개되는 금일 9월 23일 날 이 보통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블록으로 빠지게 됐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으셨던 분들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의무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주식이 상장이 될 때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것을 보통 의무 확약 기간이라는 것을 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만 이야기를 해드려 보면서 차트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호예수 물량이 뭘까요?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것은요, 이제 기관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좀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거래 제한을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모주로 신청하는 신규 IPO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15일, 30일, 60일,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이제 6개월, 그리고 또 1년 이런 특정 기간 동안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대량으로 주식을 팔게 되면 우리 소액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호 예수 물량을 두는 거고, 이런 장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 보면요, 이제 4%대가 빠지긴 했는데 분봉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금일 23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주가는 좀 빠져서 시작을 아무래도 했겠죠. 빠져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빠졌다가 그래도 좀 올리면서 주가가 마감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도지 형태로, 도지 형태라고 하긴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중간에 실선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장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외인들 물량은 좀 더 들어오고 있고, 기관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게 지금 이렇게 순매수량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상승 가치는 더 많이 남아있다. 일단 이 추세가 굉장히 이뻤어요. 근데 이번에 추세가 깨졌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20만원대, 25만원대, 22만 5천원대, 20만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22만 5천원 선에서는, 25만원 선에서는 충분히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차 지지선, 그리고 2차 지지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여기에 지지라고 할 만한 부분이 크게 존재하진 않습니다만,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에서 이렇게 한 단위, 5단위, 5단위 딱딱 떨어지는 이런 데서 보통 지지선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면, 여기서 저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주라고 생각하면 저는 22만 5천원까지는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빠졌다가도 저는 금방 회복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워낙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주가의 어떤 상승폭을 키워낼 만한 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노바백스 이슈, 이런 것들도 같이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아직 삼성에 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대감은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고 프리미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들어와주는 외인들이 존재하고 개인 물량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꼬리를 이렇게 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좀 횡보 라인 가져가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도 보시면요,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앞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 유지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이어가는 종목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헝다 파산 이슈도 있고 여러가지 FOMC 테이퍼링 이슈도 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대로 완전히 추세가 이탈을 해서 하락폭으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일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밑꼬리가 달리는 걸로 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버텨주거나 하락이 나오더라도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 단단해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오히려 저는 나와줄 거라고 앞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가 계속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우리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식구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